네 분의 패널 의견 들어보면 200석까지 넘는다고 하신 분은 없었지만 거의 뭐 한 190석에 버금가는 야권 전체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권이 200석 갖고 대통령만 탄핵하겠냐,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조국 대표가 자규제를 셀프 사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 200석을 넘기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김건희 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00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총선 이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이나믹 할 것 같습니다, 김주사장님. 예, 이런 걸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원한 민주당 선대본부장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어떤 의미로 좀 역설적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주시려고 예. 마음먹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불교에는 역행보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도 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가지고 그 성과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도 굉장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보람이지만 교훈을 반면교사가 되게끔 했고 200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마침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고 더 세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대결 정치가 강화될 거라는 느낌을 줘서 상당히 좀 200석을 넘기면 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한국의 지금 87년 이 6공화국이 연 상태에서 지금 40년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세대 30년이 넘어가는데 헌법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 이거는 그냥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 헌법은 정당 체제는 굉장히 내각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당제를 가지고 있고요. 통치 구조는 유연한 대통령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있어서 이 강력한 중앙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이 부딪혀버리니까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행태든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대 정신이고 국민들의 요청이고 이거는 원했든 안 원했든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배가 이제 서서히 침몰하는 건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200석 이하라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입법을 해도 용산에서 다 거부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민들이 오죽하면 200석을 준다고 하겠냐, 그 의미를 똑바로 알아라, 이런 의견이요. 또 충청하고 부울경이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이 일어날 듯. 자, 지난번보다 PK에서는 국힘이 몇 석 잃어도 서울에서 더 많이 얻어 최종 더 얻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유사명 후보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공천했으면 동작을도 이길 수 있었을지도,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그 댓글에 이야기했던 충청, 여기도 이제 혼전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당갑의 이광재, 안철수, 여기도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막말과 대파 논란 후보가 맞붙은 수원정의 김준혁, 이수정, 여기도 어찌 될지 짤막하게 의견 들어보죠. 박특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힘들어요? 예. 아니요, 힘들다고 하지만 소박빙이 될 수 있고 또 그 강원 원주 네. 원주도 마찬가지고 박정화 네. 원창목 여기도 각 붙어 있습니다. 접전 지역이 많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청권도 엎치락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실제로 지난 총선을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소선거구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1, 2%의 마지막 민심이 수도권의 20, 30석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끝까지 끝나봐야 하는 게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수현님.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가서 하필 투표를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대통령이랑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그 속마음을 읽기가 굉장히
힘든데 뭐 그런 분석 이거 제 분석은 아니에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사전 투표를 하시면 그 김건희 여사를 같이 동반해야 아. 되는데 서울에서 아하. 하시면서 동반 안 하기는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억측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부산에 가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산에 행사가 있었 그때 행사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예. 때문에 뭐 행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했는지 오래전에 이제 예정된 행사일 거기 때문에 행사 가셨다가 그냥 거기서 투표를 하신 거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신앙 네. 7부도 개장식 거기에 공식으로 네네네. 참여했습니다. 예. 북한에.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막 그 출렁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아니 거죠. 근데 네. 이처럼 더 진짜 이상한 거는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활동했던 대통령도 없고요. 그렇게 활동하는 데 대해서 야권이 이렇게 문제제기 안 하는 경우도 없고 그게 대통령이 가장 모욕적인 부분일 겁니다. 대통령의 개입이 아무도 개의치 않고 아무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는 왜요? 선거가 됐다는 야당에서 엄청 관건 선거 시비를 많이 걸었죠. 그 강건선거 시비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략은 한동훈 대 이재명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또 본인이 판은 다 깔았다라는 어떤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느낌 같은 게 드니까 불감청 고소원처럼 민주당이 뭐, 예, 그런 그랬을 수 그런 느낌이 있는 좀 것 들 같아요.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뭐 막말 이런 파동도 문제는 그 후보 상대 후보가 좀 괜찮아야 그게 넘어간다더라 그래야 이제 옆으로 퍼지는데 상대 후보도 대파의 또 유사시여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양문석 지역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난 부산 엑스포 이런 거에 그 또 유치 비호감이 굉장히 강한 유치할 때 그 유치의 책임자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막판 역전극을 한다고 말해가지고 그런 걸 또 국민들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여야의 악재가 있는 곳에서 상대 후보가 넘어져야 이제 그게 막 넘어가는데 이게 사퇴를 안 시키고 근데 이게 안 넘어가니까 확산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입니다. 그 안사는 이제 장성민 네. 후보를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우리 김현수 운영위원은 네네. 지금 분당과 이광재 안철수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님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였는데 이기는 걸로 보였는데 이광재 후보가 이번 후보님이 와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대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광재 후보님이 점점 올라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접전 지역에도 여기도 좀 사실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광재 후보님이 강원도에서 오셨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후보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 수원 정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서 김준혁 후보님께서 최근에 막말도 많이 또 최근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수정 후보님이 그래도 전체적인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충청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지지 요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청주 청원구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 김수민 후보님께서도 좀 많이 거의 동률 정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왔다 갔다 해서 여기도 좀 접전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남 을 지역도 네. 민주당의 강청희 후보가 네. 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원래 좀 어른 가능성이 있는데 서초울도 원래 가능했는데 사실은 서초울의 경우에는 하도 그 여당 후보가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